또 토요일,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기록을 하고 계시네. 제가 이거 보고 싶었던 분들이, 아유, 다들 막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아까부터 제가 오늘 착각을 하고, 9시 강의로 착각을 하고, 엄청 일찍 왔거든요. 그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접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들어오신 분,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거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아이들 돌보기도 하시고 하는데, 각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제 SMP 시간인데요.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예.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 누군가는 또 그렇습니다. 네. 아이, 그렇네. 뻔하네. 성공의 8단계. 예, 꿈과 목표, 결단결의 결심. 똑같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설명하는 게. 그런데 왜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냐.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보면은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인큐텐에서 뭐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앞으로 뭐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로 가야 되는데 항상 직급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뭐 수입이 늘어나든 상관없이 문제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 저의 다이아몬드 입장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우리 더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이신 우리 이영하 대표님 문제가 없을까요? 예. 항상 문제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잘 해결하고 깨닫고 잘 넘어가면 발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고, 뭐, 다양하게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경험이 좀 많아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실패도 많이 경험해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할 때도 그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항상 다양한 어떤 시도도 많이 해봤고, 그랬지만 정작 제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박진우 회장님을 만나서 수많은 리더분들을 만나서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그게 가장 크고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시면 지금 인큐텐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이제 사업 설명을 쭉 하죠.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쭉 하는데 선릉에서의 경험입니다. 선릉에서 어, 저의 이제 사업 설명 이전에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뭐 진로 전산실에서 근무했고 LG화학 뭐 건설 영업을 했고 막 그렇게 막 하고 강의가 끝나고 예전에 이제 막 그 아카데미에 이렇게 사인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연세가 좀 꽤 많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다이어리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인해드리면서 이렇게 방긋이 웃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아, 그, 사장님의, 뭐 저희 파트너는 아니니까, 사장님이 아까 강의 전에 진로 전산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거기에 상무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르죠. 그분이 뭐 진로를 다니긴 하지만 상무가 누군지 전 관심 없었으니까. 예,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드라이빙 뎁스로 막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파트너 분께서 본인의 이제 오빠를 2대1 요청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대1을 갔죠. 미팅을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우리 파트너의 오빠분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첫 직장의 부장님이었어요. 와, 저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야, 이게 진짜 되게 흥미롭고 다이나믹하고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가끔 제가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전국으로 다니곤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나겠죠. 그러면서 과거에 저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야,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뒤통수가 살짝 구리는 그런 생각도 했고, 진짜 이 비즈니스가 참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성공에는 이게 뭐 인큐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인생에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나의 어떤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공의 8단계는 그냥 기본 루틴이에요. 예.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저도 이제 전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인큐텐으로 전향을 했지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틀 핵심,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서 성공의 8단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강의를 하는 거를 저도 들으면서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적으래요. 그래서 막 적었죠. 적고 막 외웠습니다. 예, 꿈과 목표, 결단, 결의, 결심, 결단, 결의, 결심에는 고객더가 필요한데 책도 읽어야 되고 미팅도 참석해야 되고 STP도 해야 되고 막 열심히 적었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저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다가 과거에는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사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요즘은 차에 CD 플레이어가 거의 없죠. 신차에는 거의 뭐 MP3 뭐 이렇게 USB 이런 걸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전사에서는 CD 형태로 인해서 그 강의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CD는 아마 이영하 대표님과 박진혜 이장님 강의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설 영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집이 원주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저는 처음에 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뭘 알아야 되니까 저도 CD를 계속 들어줬어요. 박진혜 회장님의 CD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울산에 현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울산에. 그러니까 원주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 울산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예. 거기까지 가려면 4시간 반 걸리거든요. 거기 출퇴근을 제가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건설 영업할 때. 그러니까 가면서 4시간 반, 일하고 집에 오면서 새벽에 도착할 때 또 4시간 반. 그러니까 9시간 동안 저는 내내 CD를 들었던 거예요. 한 CD를 똑같이 계속.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박진희 회장님의 그 굴뚝 청소하시는 뚫어 이거 그거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도 저는 이 성공의 8단계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됐냐? 제가 그런 CD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건설이다 보니까 집이 다 지역이 지기 전에 기초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막 그런 거에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는 스티로폼이 되게 많아요. 단열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배웠잖아요. 예. 그 오메가3 대물 스티로폼에 하는 거. 그래갖고 이제 건설하시는 그 건물주 아줌마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 건설 현장 바닥 그 먼지 투성이에 스티로폼에다가 막 오메가3를 막 대문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제가 봤는데 스티로폼이 되게 두꺼워요. 건설 현장의 스티로폼 막 100mm, 막 200mm 막 이렇다 보니까 그게 거의 빵꾸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행동을 하면서 박진우 회장님이 계단에 앉아서 오메가3 데모를 했다. 그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상위 리더분들의 이야기가 제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내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명단을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명단 작성? 그래갖고 저는 냉큼 컴퓨터로 들어가서 제 휴대폰에 있는 명단을 그냥 쫙 출력을 했어요. 자, 명단.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피식 웃으면서 이게 명단이냐고. 좀 몰랐어요. 이게 명단이지? 근데 나중에 제가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론적이었던 거죠. 예. 그냥 숙제하듯이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 둘 적기 시작했고요.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전사에서 와이프가 뭐 직급을 달성해서 뭐 하와이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강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갑인 입장에서 하청업체 거래처 사장님인데 제가 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야죠. 왜?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막 강매를 하고 막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3년 만에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걸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면서 서서히 박진우 이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크기를 제가 3년 동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후에 이 비즈니스는 빅 비즈니스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는 그 3년의 과정 속에서 되게 부러웠어요. 누가? 우리 와이프가.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장님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나는 아침에 저는 이제 건설 쪽이다 보니까 이 노가다가 여름에 피곤해요, 여름에. 왜 피곤하냐면 해가 길어. 4시, 5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와요. 예. 미장하시는 사장님, 돌 붙이시는 사장님, 이런 분들은요, 새벽부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일정은 어떻고, 막 그런 걸 제가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다음날 해가 뜨는 게, 눈 뜨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하루에 막 100통, 150통의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를 봤더니 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예. 출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거 나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관심이 이쪽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본업에.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보냐? 쟤 요즘 이상하다. 이상한데? 예.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느낀 거예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업에 더 충실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예. 본업으로 하는 사장님들보다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박진희 회장님 얘기하시잖아요.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한테 더 잘해줘라.
그래야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대단한 빅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하게 한다면 오히려 내가 이 빅비즈니스를 망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저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뛰어들면서 한 1년, 2년 동안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고 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경제적인 부분이 됐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요? 열심히 해야 우리 보상 플랜을 보면 그 1차적으로 스타트 보너스가 제일 크잖아요. 20%. 최대 30%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멤버십이 많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 보너스를 많이 받아야 내 수당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가서 팔아야 되니까. 소개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그래야 나한테 수익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팔고 소비자 관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뒤에 벼랑 끝에 서 있으니 저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나왔는데 뭐 몇 달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주변에서는 다들 비관적인 얘기를 하죠. 그게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다. 다단계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족이, 우리 뭐 처가, 우리 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정 씨가 좀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집이 좀 세가지고 어 말로는 제가 싸우지는 못해요. 예. 내가 말로 싸워서 막 이기고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제가 좀 고집을 부리는 편이에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말은 안 하는데 계속 갑니다.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뜻대로 해요.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욕을 먹든 어쩌든 그건 전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마음 먹은 거를 해내면 내가 이긴 거니까. 예. 그런 똥꼬집이 있어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분위기가. 예,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되게 빨리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저는 과거에 지난 십수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재택근무가 될 겁니다.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되게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현실로 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다 해요. 왜? 재택근무 해봤거든. 해봤더니 좋거든요. 예,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드론도 날아다니고 좀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테스트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가 딱 좋습니다, 지금. 예. 왜?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인큐텐이 이제 비즈니스 시작한 지 1년 된 회사이기도 하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마켓 5.0 시대를 열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저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그리고 기술의 개발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발전해 나가겠죠. 음.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죠. 어느 날 우리 와이프랑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맨날 놀고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책상을 사달라는 거죠. 네,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우리 우영이가 책상 사달래. 그럼 뭐 얼마짜린데? 막 그러면서 막 대화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한테 추천 동영상이 공부 책상이 뜨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난 그냥 우리 와이프랑 책상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왜 유튜브 동영상에 나한테 추천 동영상으로 공부 책상이 뜨는 거지? 누가 날 도청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나도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자동차 이야기를 그냥 남편과 했는데 그 자동차에 관한 추천 동영상이 유튜브로 나한테 뜨더라.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나한테 뜨더라. 그래서 제가 검색을 막 해봤죠. 검색해봤더니 웬걸 구글의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부분에 보면 마이크가 있어요. 아이고. 그 마이크를 오프를 해놓으면 그렇게 추천 동영상이 안 뜬대요. 그러니까 음성 수집이 기본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 우리가 하는 대화를 다 빅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휴대폰이 이게 좋기는 좋은데 진짜 좀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AI도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AI가 그랬대잖아요. 인간의 최대 천적은 인간이다. 지구상에 제일 쓸모없는 동물이 인간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예. 그러는 순간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은 한번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 지금 딴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저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특히 우리가 하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꿈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무리 인큐텐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진 않죠. 예. 반드시 분명 우상향이 있습니다. 우상향. 하지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굴곡이 계속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이신 이영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파트너가 많아도 개인적인 인생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굴곡이 생길 때마다 나의 꿈이 있어야 그걸 넘어가죠. 나의 꿈이 그 굴곡보다는 커야죠. 예. 굴곡보다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굴곡에서 헤쳐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운전을 이제 밤에 이렇게 미팅 끝나고 막 가는데 이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 조그만한 뭐죠?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이동하는 이동수단 있잖아요. 바퀴 요만한 거. 예. 그걸 타고 막 이동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신호대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빠르게 이제 코를 잡았는지 이동을 하느라고 막 달리다가 그 횡단보도에 보면은 인도블럭으로 가는데 이만큼 턱이 있지 않고 턱이 낮아지죠. 예. 인도블럭의 그 경계석이라고 하죠. 그 경계석이 아무리 낮아도 턱이 한 요만큼은 있어요. 근데 그 턱을 탁 부딪히는 순간 휙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넘어지셨어요.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왜 넘어졌을까? 저분이 왜 넘어졌을까? 이유는 바퀴가 요만해서 그래요. 네. 만약에 자전거처럼 바퀴가 이만했으면 저 작은 턱에 걸렸다고 해서 넘어졌을까? 네.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꿈의 크기가 커야 되는구나. 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유도 내 꿈이 작으면 작은 턱에도 무너지는 거고 내 꿈이 크면 아무리 큰 턱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아, 독특하죠, 제가 조금. 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드럼 세탁기 있죠.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 앞에 1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드럼 세탁기가 어떻게 세탁이 되는지, 헹구면 어떤 물이 나오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1시간 동안 드럼 세탁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에 에어드레서가 있는데, 그 에어드레서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소소한 거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죠. 저는 박진희 기자님처럼 깊이 있게는 못 알아요. 그래서 그 소소한 아주 얄팍한 지식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이나 소비자들이나 가서 대화를 할 때 얘기해 줄 거리가 많아요. 네. 깊게는 모르는데 조금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그럽니다. 어이구, 스폰서님 모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언젠가는 쓸 때가 있더라. 그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인적 비즈니스다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품이 아니 싸가지가 없다고 제품 안 먹나요? 그죠? 내 마음엔 안 들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엔 안 들지만 내 다운라인에서 매출은 일으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다고 자르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마음으로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나 상대방이 고쳐지기를 원하겠지만 내가 이야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누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스타일을 물어보더라고요. 김선정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피드백을 안 합니다. 예. 거의 안 해요, 피드백을. 그냥 가만 냅둬요. 그 대신에, 내가 변화했으면 좋겠는 그분의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요, 제가. 주변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이 깨닫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비즈니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을 했더니 삐져가지고 미팅 안 나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이고 예. 그 사람이 행동이나 말, 습관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나 말로 하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대부분 사업을 5년, 10년을 해도
피드백을 하면 삐지는데, 이제 뭐 6개월, 1년 한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리더가 됐다고,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나,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 비즈니스를 더디게 하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저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바꿔가는 것보다 굳이 얘기해가지고 사업 안 하게 시키는 게 훨씬 더 마이너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된 사람이면 소통을 하면 되죠.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이 되기 전에 그릇된 어떤 안내를 하게 되면 좀 나의 뜻과 좀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컨택이 됐던 후속이 됐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할 때 항상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그의 관계 개선이에요. 관계를 좋게 해야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한테 들리는 거죠. 저도 과거에 전사에서 파트너들을 찾아보려고 소비자를 만들어 보려고 막 다녔죠. 미용실도 다니고 어떤 미용실은 가봤더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할머니랑 두 분이 앉아갖고 뭘 막 까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몰랐을 때는 이제 콜드 컨택을 하러 다닐 때죠. 가자마자 전단지 주고 가자마자 데모내 주려고 하고 가자마자 큐플랜 하려고 하고 그런 거로 좀 머리가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단지를 주고 큐플랜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한 미용실은요, 열심히 제가 계속 쫓아갔어요. 이 미용실 원장님이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 봤더니 이야기도 잘해. 소개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제품 진열하고 팔아보려고 막 진짜 열심히 갔는데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이 참 많았었죠. 근데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미용실이 1층인데 이제 입구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하나, 두 개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 이 차양이 없어서 눈이 계속 그대로 떨어져서 앞에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건설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빙판에는 소금을 뿌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옆에 또 마침 철물점이 있길래 철물점 가서 소금을 사다가 앞에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깨달았죠. 비즈니스를 전하기 전에 상대방과 내가 먼저 소통을 하고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았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어딜 가면 뭐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냥 듣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뭔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줘야죠. 그죠? 알고 주는 것과 모르고 주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알고 주는 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거고요. 모르고 주는 건 그 사람이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견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도 아닌데 막 억지로 강제로 막 강요를 한다. 그게 기본적인 그 편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고 큰 비즈니스를 난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먼저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그러고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써놓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앵무새처럼 그냥 성공의 8단계가 이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것만 제가 1시간 동안 떠들고 끝난다면 진짜 이 시간은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줌 접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해놓고 비디오 꺼놓고 딴짓 할 거면 뭐로 접속합니까? 그잖아요. 숙제 검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줌 접속이든 미침 창석이든 모든 것들은 내가 설정해 놓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식적으로 왜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그 시간에 차라리 애들하고 놀아주거나 와이프랑 놀아주거나 그러고 말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음, 할애하는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 봤으니까. 얘가 자꾸 넘어지네. 요거 얘가 뭔지 아세요? 토끼 같죠? 토끼 모자를 쓰고 있는 곰입니다. 곰. 예쁘죠? 요거 비오트리 오리진. 아이고 이거 넘어지네 자꾸. 그 옆에 얘는요 어제 이은하 대표님이 사오신 거예요. 유리구두. 예. 신데렐라인가요? 신데렐라 맞아요? 구두?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강의만 너무 주구장창하면 재미없잖아요. 지랄이네 시리즈 아세요? 지랄이네? 자, 그 지랄이네 시리즈가 이게 한 수십 년 전 개그인데요. 그 나무꾼이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예. 호수에 도끼를 빠뜨려서 신령님이 나타나서 그 나무꾼의 그 욕심 없는 마음에 감동을 해서 신령님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 많은 다른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다 휙 던졌죠. 던졌는데 이 도끼가 물에 뜨고 지랄이네. 물에 안 가라앉았대요. 그리고 신데렐라 시리즈에서 보면 그 신데렐라가 왜 12시가 되면은 호박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신발을 하나 딱 그죠? 한 짝을 흘리고 왔잖아요. 흘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왕자님이 그 신발의 사이즈에 맞는 그 신데렐라를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신켜보고 저 사람도 신켜보고 막 신켜주는데 이놈의 신발이 계모한테 맞고 지랄이네. 예, 그런 지랄이네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그도 뭐냐면 뭐랄까 항상 내가 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 때 있어서 뭐랄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예, 그런 또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꿈을 가지고 나의 습관을 고치고 저도 그 과거에 이제 결단 결의를 뭘 했냐면 TV 저는 매주 일요일이 되면 서프라이즈인가요? 그거는 빠지지 않고 봤어야 돼. 그리고 드라마인가요? 이런 것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전사에서 그랬어요. 다 끊으래요. 네. 그래갖고 다 끊었죠. 끊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끊어봤더니 쓸데없는 모임도 끊고 여러 가지도 끊어봤더니 시간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는데 적어도 TV 볼 때는 까먹잖아요. 예, 드라마 볼 땐 까먹잖아요. 근데 그 TV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거를 없앴더니 그 시간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절대적이었어요.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결단결의 결심은 그냥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고치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쉽지는 않은데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고 뭐 세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도 좀 먹고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시나요? 아우 내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치카치카를 안 하면 충치가 생길 거고 충치가 생기면은 이가 썩을 거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치카를 해야 돼 하고 하시나요? 그냥 하는 거죠. 나의 루틴인 거죠. 예. 계속 반복적인. 예.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듣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루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의 습관을 그렇게 내 루틴을 만들어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그게 습관화가 되고 무의식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 괜찮아요. 예. 근데 인큐텐을 제가 접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인데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강제로 억지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그 루틴이 나한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반대로 모임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예. 유튜브도 좀 보셔야 되고, 그게 바로 이 고개더 안에 있는 정보 수집이에요. 내 명단을 늘려가는 방법. 음. 나의 루틴이 완성이 되고, 내가 인큐텐으로서 꿈과 희망과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의 습관이 고쳐지고 하면,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이 있는 것처럼 내 명단을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현호 대표님 보세요. 로타리 회장님도 하시잖아요. 나의 명단을 늘려가는 방법.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임도 가지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수영도 했고요. 예. 골프도 치시고, 그렇게 해서 내 명단을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시작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끊을 거 다 끊겠지만, 어느 정도 내 루틴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의 명단을 늘리는 그런 모임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정보 수집. 저는 인큐텐 만나서 커큐민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전사에서는 그 회사, 그 비즈니스가 그냥 꿈이었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 했으니. 10년 동안 그렇게 제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거의 공산당 수준. 제 스스로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 꿈 자체가 그 회사였고 그 일이었어요. 근데 인큐텐을 만나봤더니, 정작 중요한 건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내 삶의 꿈과 목표를 정했는데 그 꿈과 목표를 정한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인큐텐인 거예요. 도구. 내 인생의 목표 자체가 인큐텐이 뭐 되어도 좋죠. 왜냐하면 인큐텐은 어느 하나도 비합리적인 게 없고요. 보상 자체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특히 우리 박진우 회장님, 우리 대표 리더분들 이런 분들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인큐텐이 꿈이고 인생 자체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음. 제 인생의 꿈과 목표를 인큐텐을 통해서 설정을 했지만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 도구다, 인큐텐은. 그래서 항상 정보 수집을 하고 혹시라도 인큐텐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리더들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회사와 사업자들과 예, 그런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하죠. 예. 그냥 무조건적인 게 있으면 그게 발전을 할까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죠. 정반합 발전, 정반합 발전. 예. 그런 것처럼 항상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윈윈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큐텐을 받아들이시고 알아가시고 느끼시고 그런 느낌을 계속 나의 축적물로 쌓아가신다면 앞으로 많이 생겨날 나의 파트너들한테 그런 느낌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느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 성인이 아니면은 인큐텐 IBO 못 되잖아요. 저마다 각자 사회생활했고 나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들이 모이다 보니까 난 단지 조금 더 일찍 만난 거고 예. 이 사람은 조금 늦게 만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만난 입장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이 경험을 하고 느낄 때 더 빨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는 거죠. 예.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마 자식을 키워가는 부모의 입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중2가 제일 무섭죠. 사춘기가 오니까. 근데 중2가 왜 자꾸 대들까요? 뭘 좀 아니까. 예. 학교에서도 배워봤고 친구들과의 경험도 해봤고 뭔가 좀 아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 차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꼰대라는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그때 중2의 아이들의 그런 세대 차이를 느끼니까 부모의 말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대꾸를 하고 삐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부모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접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네 하면서 해요. 그런데 플래티넘, 사파이어, 루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님도 뭐 본 게 있잖아.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꼰대처럼 행동하면, 꼰대처럼 말을 하면 그거를 인정 못하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은 계속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직급 갔다고 나 여기서 난 정보 수집 필요 없어. 난 직급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영하 대표님도 박진희 회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무언가 계속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계속 알려고 하고 그러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복제해야죠. 네. 나도 박진희 회장님 진짜 모르는 거 진짜 없죠. 카메라면 카메라, 방송이면 방송,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르는 게 없으세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없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의장님께서는 뭔가 계속 자기 개인적인 시간 동안에 계속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줄 얘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많은 리더분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신선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꼰대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옛날에 배웠던 거를 계속 그냥 시대는 변했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변했는데 10년 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그냥
한다면 요즘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컨택이 안 돼요? 그러기 이전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체되어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이 되게 설 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죠? 강의 도중에 맨날 욕먹는 건 남편이야. 씨. 남편 사랑하세요? 누가 그러던데? 남편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 남의 편이라면서, 남의 편. 저도 남의 편이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과거에. 예. 이해 못 해주고, 강요하고, 예.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상, 그러니까 트렌드가 자꾸 변해가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꼰대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남의 편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아내는 뭐예요? 아내. 아내 사랑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아내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이랑 하시고, 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러면 돼요. 자꾸 대들지 말고. 대드니까 자꾸 욕먹고,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런 거지. 대들지 말고, 아내가 하는 말에, 네. 이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겨요. 예. 여자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 말 안 듣고 내 말만 자꾸 하잖아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내. 아셨죠? 전정필 사장님? 전정필 사장님이 이미 실천하고 계셔. 그래서, 야,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안 만났으면 제 인생의 성숙도가 지금은 뭐 100%는 아니죠. 저도 지금 계속 과정이고 경험해 가고 느끼고 깨닫고 하고 있는데 요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을 10년 이상 하면서 그만큼 저한테 누적되고 쌓인 거는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가 요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요만큼이면 이영호 대표님은 이만큼일 거고 박진희 회장님은 이만큼이겠죠. 경험한 만큼 내가 결과를 낸 만큼 예. 그래서 직급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산하에 한 1000명 정도의 멤버십이 있는데 이 멤버십이 지난 며칠 전에 3 플러스 1 했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그러니까 전사에서 지금 인큐텐에 플래티넘도 못하고 막 이럴 때 진짜 초창기 때 많은 리더분들께서 막 그러는 거예요. 프로모션 하고 하면 매출이 얼마가 떴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에이씨 또 자랑질이네. 오토십으로 5일이 되면 나는 사파이어가 돼 있어요. 난 속으로 그랬죠. 에이씨 왜 지들 이야기만 나한테 하는 거야? 난 아닌데. 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근데 웬걸 제가 1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입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말로 안 해요. 파트너들 삐질까 봐. 내가 삐져봤잖아. 예.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원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냥 살짝 얘기를 해주는데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도 특히나 이제 강의 때 콕 집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누군가를 확 지목해서 딱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저 사람 얘기하고 있네? 그런 거 파악을 안 하도록 강사는 그래야 돼. 뭉뚱그려서.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꼭 들을 사람이 있는데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 이야기인 줄 모르죠. 콕 집어서 얘기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콕 집어서 얘기하면 삐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가운데 중? 예. 항상 중간에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우치면 비즈니스 진행이 조금 더뎌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참는 것보다 퇴보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을 지키는 게 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이 왜 인정을 받냐면 이거를 직급이 가면 갈수록 중심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중심을 딱 지키고 있고, 예. 원칙 하나는 지켜야죠.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했다고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 인큐텐의 원칙은 있어요. 이게 원칙이란 얘기죠. 성공의 8단계가. 원칙은 있지만 내가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행동하고 깨닫고 하는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언젠가 저처럼 박진우 회장님의 CD를 듣고 행동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번 깨닫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배울 때는 실수해야죠. 이렇게도 해보고 깨지고 저렇게도 해보고 깨지고 계속 깨지면서 실수하면서 그 실수 속에서 나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내가 루비가 되어 있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파트너가 루비가 되려고 하네? 그럼 난 에메랄드가 될 수 있겠네? 예. 그렇게 깨달음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지만, 예. 제가 아직 블루가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제가 마음이, 생각이 블루가 될 만큼의 쌓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버릴 거 하나 없는 비즈니스. 이 중요한 인큐텐 네트워크 마케팅 박진우 회장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미래의 꿈을 선물해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진우 회장님이 무슨 욕심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었다면 인큐텐의 의장님이 되셨을까? 아니에요. 그만큼의 세계 최고 리더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큐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꿈의 밑바탕을 토대로 그 도구를 토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박진우 이장님과 이영하 대표님 이런 분들에게 은혜 갚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제적인 욕심으로 저는 직급을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되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했더니 제 생각이 그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게 저는 더 커요, 솔직히. 그게 저의 꿈이 되고 있고 스폰서님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게 저는 꿈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저는 꿈이에요. 그런 꿈이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인큐텐, 유니크 패밀리 사업가들은 왜? 우리 시스템이 그거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오늘 S&P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